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작정하고 추렸다. 11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의 대사 능력 증가, 2번 타액과 위액의 분비 증가, 3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4번 단맛과 짠맛을 잘 느낌, 5번 쓴맛과 신맛을 잘 느낌. 정답은 5번이죠. 쓴, 신은 잘 느낍니다. 단짠은 못 느껴요. 그래서 음식이 달고 짜지죠. 약물의 대사 능력은 감소합니다. 대사 능력, 뭔가 내가 약을 먹었어. 그럼 그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기의 기능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타액, 침이죠. 위액, 분비가 감소하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다. 항문 관략근 긴장도가 증가합니까? 긴장도가 감소해서 똥이 샌다. 변실금이 발생한다. 탄력성도 감소한다. 그렇습니다. 소화기계 변화, 췌장에서 소화 효소 감소,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왜 나이 먹으면 지방 있는 거 좀 먹으면 소화 안 된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췌장에서 리파제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그게 지방을 소화시키는데요. 리파제가 조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지방이 잘 흡수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나이 먹을수록 지방보다는 야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쓴 신을 잘 느낀다. 유일하게 더 높아지는 거, 입맛 중에서 어떤 게 더 높아져요? 쓴맛과 신맛을 더 잘 느껴요. 아우, 입이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냉면이 시냐? 정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왜 이렇게 입이 쓰는지 모르겠다. 입에서 쓴 스프레이 맛이 난다. 이러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노화의 어떤 증세이기도 하고요. 단백질을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이 입이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입이 쓰다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보세요. 계란이라든지 소고기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12번 다음 노인성 질환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다. 여기서 사실 답이 나와야 돼요.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하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알레르기. 기관지 벽이 부풀고 근육이 수축해서 기관지가 좁아진다. 찬 공기에 노출했을 때 차고 건조한 공기 노출 시에 나타난다. 여러분 보세요. 4, 5, 8, 13, 14, 17, 18, 21, 24. 문제 정말 많이 나왔죠? 정답은 천식입니다. 알레르기, 차고 건조한 공기, 쌕쌕거리는 호흡음 하면은 천식이에요. 천식. 천식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13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은 1번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한다. 2번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번 술을 마신 후에도 약을 꼭 챙겨 먹는다. 4번 저염, 고지방식이 스트레스 조절이 필요하다. 5번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은 다음날 2회분을 복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겠죠. 체중이 감소했어. 복용량을 줄입니까? 마음대로 용량을 증감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3번 술을 마신 후에도 약을 꼭 챙겨 먹는다. 알코올은 혈압약의 효과를 낮추니까 금주를 해야겠죠. 그리고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약을 꼭 챙겨 먹는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고시는요. 5개 중에 보기에서 가장 근접한 것이 답입니다. 4번 저염, 고지방식이 스트레스 조절 필요. 뭔가 그럴듯하죠. 저염, 저지방식이었죠. 고혈압 하면은 저염, 저지방이 정말 중요해요. 짜게 먹으면 안 되고 지방 적게 먹어야 되고 살 빼고 체중 관리하는 것이 혈압이 떨어지는 비결이다. 스트레스 조절하면 좋다. 5번 전날 복용하지 않은 약은 다음날 따블로 먹습니까? 큰일 납니다. 혈압 너무 떨어져서 또 저혈압 와요. 혈압이 조절돼도 규칙적으로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혈압 조절이 너무 안 될 때는 이 약이 뭔가 안 들을 수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요. 술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혈압약의 효과가 낮아지니까 금주를 해야 됩니다. 저염, 저지방식이 먹고 스트레스 조절 필요하죠. 이거는 고혈압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좋은 방법이죠.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랑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증가한다. 어떤 부작용? 고혈압약을 먹었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자몽 주스랑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자몽 주스랑은 같이 먹지 말아라. 인삼은 또 혈압을 올려주는 음식이니까 피해라. 고혈압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염 저지방 시기입니다. 고혈압은 몸에
염분이 적어야 됩니다. 칼륨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고구마나 바나나, 우유가 고혈압 환자에게 좋겠네요.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어라. 칼슘제는 비타민 D랑 먹어라. 여러분 이거 참고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14번 심장 수축력 저하로 이 단어 나오면 사실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다 읽고 보기를 다 읽고 푸는 거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포인트만 딱딱 잡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심장 수축력 저하로 하고 딱 보기 보고 아 이거네 하고 정말 2초 3초만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체 조직의 대사 요구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심장이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로 호흡 곤란, 화약감, 부종이 나타나고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의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질환은 사실 뒤에 거 읽으면 더 헷갈려요. 정답은 2번 심부전입니다. 심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뭔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심장의 수축력 저하, 심장이 쫙 수축을 해줘야 그 피가 전신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 심부전이에요. 왜 우리 드라마에서도요. 막 허약하고 조금만 걸었을 때 숨차고 이런 거 뭔가 심장 안 좋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동맥경화 하면은 지방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피에 지방 찬 게 동맥경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장 수축력 저하, 왠지 동맥경화일 것 같지 않습니까? 수축력 하면은 심부전이에요. 15번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질환이 아닌 것은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 5개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신 기능, 저하증. 이것을 안 외우신 분은 이 문제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니라 저하증이죠. 수분 제한이 필요한 질환,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이 뭡니까? 간, 심신, 갑부. 이 5글자만 외우면 끝나는 문제예요. 간, 심신, 갑부. 간경화, 심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신부전, 신장이에요. 이거는 신장.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둘 다 저하증입니다. 간, 심신, 갑부. 심장부전과 신장부전입니다. 아시겠죠? 갑상선은 저하증, 부신 기능도 저하증. 물도 맘대로 못 먹어요. 목마른데도. 이거 참 괴로운 병이죠. 16번. 다음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관절을 많이 쓸수록 통증이 심하다. 사실 이거 보고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아침에 관절이 더 뻣뻣하다. 연골,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상태. 정답은 퇴행성 관절염 4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운동하면 좋을까요?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수영이 좋겠죠. 그리고 골다공증은 어떤 운동 좋았죠? 체중을 부과하는 걷기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쓸수록 더 아픈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아시겠죠? 17번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고단백, 고탄수화물 시기를 섭취한다. 2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한다. 3번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수영을 한다. 4번 걷기나 조깅 등의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5번 카페인 음료를 섭취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듬성듬성할 거 아니에요. 체중을 부하해서 뼈를 조금 골밀도를 다져주는 걷기가 좋습니다. 조깅은 더 좋겠죠.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수영은 퇴행성 관절염일 때 많이 했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이 골다공증에 좋다. 당연히 카페인 안 먹겠죠. 18번 대상자가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1번 복근 강화 운동을 한다. 2번 충분한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3번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보다는 육류가 좋다. 4번 체중을 조절한다. 5번 소변을 참았다가 한 번에 배뇨 훈련을 한다. 정답은 4번 체중을 조절한다 입니다.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요실금은 뭐가 있을까요? 복압성 요실금이겠죠. 복부에 살쪄가지고 압력이 너무 심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이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체중 조절이 좋다. 요실금에는 복압성, 절박성, 역류성 요실금이 있어요. 복압성은 말 그대로 살쪄갖고 복부의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오는 거고요. 절박성은 마렵다고 느끼자마자 화장실 가는 길에 싸버리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절박하잖아요. 역류성, 역류되는 겁니다. 소변이 흘러 넘쳐요.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 돕는 방법.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 좋겠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합니다. 수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정상적으로 먹는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 과일로 변비를 예방한다. 변비가 있으면 힘을 주니까 그 압력 때문에 또 요실금이 나올 수 있다. 비만은 복부의 압력을 가중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증가시키니까 체중 조절이 좋다.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복근 강화 운동이 아니라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19번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는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피하지방이 많은 대상자, 요이나 변이가 있는 대상자, 변비가 있는 대상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대상자. 누굴까요? 정답은 1번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사실 우리 교재에 살쪄서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방 많고 살집 있는 사람이 그나마 제일 강했던 거는 욕창일 때입니다. 욕창은 내가 누워있다 보면 그 바닥과의 압력 때문에 피부가 괴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이 좀 있어요. 그럼 쿠션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답은 1번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가 욕창이 더 많이 걸리겠죠. 체중이 너무 감소했고 근육이 위축되고 피하지방이 없으면 막 뼈랑 막 다 버리니까요. 그래서 피하지방이 많은 것이 욕창에는 좋다. 그리고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더 습하겠죠. 그래서 습하니까 피부도 손상되고 미생물도 번식된다. 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욕창에는. 수술 환자, 욕창 환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욕창 발생 위험 요소 또 정리해놨어요. 장기간 와상 누워있다 하면은 욕창이 좀 아무래도 많이 생기겠죠. 체위 변경 아무리 2시간 간격으로 해도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막 잡아 끌다가 피부가 빨개지고 벗겨지면은 이게 이제 욕창으로 더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잡아 끌지 않아요. 그쵸? 초기에 좀 이렇게 불그스름해서 욕창이 나타나질 것 같다 하면은 그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들겨주는 초기 작업이 중요합니다. 욕창은 초기 대상자의 피부 홍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도와주냐? 일단 좀 불그스름해서 욕창의 전조가 보인다 하면은 초기에 잘해줘야 돼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욕창 부위를 마사지도 해주고 가볍게 좀 두드려준다. 이렇게 톡톡톡톡 우리 기저귀 갈고도 두들겨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30분 정도 햇볕을 쬐다. 이제 옷 벗겨놓고 약간 바람도 쐬고 햇볕도 쐬면 좋겠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파스를 붙이지 않는다. 피부가 안 좋은 거지 뭐 근육이 쑤시는 게 아니에요. 파스 붙이면은 파스 붙인 부위에 살이 더 빨개집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죠. 더 자주 해줘도 좋습니다.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줍니다. 이 시트가 구김이 많으면 욕창이 더 빨리 오기 때문이에요. 욕창의 4단계도 물어보는 문제 많죠? 1단계는 홍반, 불그스름합니다. 2단계는 물집이나 수포가 생겨요. 3단계는 썩기 시작합니다. 괴사가 시작되고요.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깊이 썩어요. 이것이 바로 4단계. 2단계, 4단계가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번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띠 모양의 수포, 통증, 가려움, 자결감 등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나는 질환은 이것도 딱 나와야 돼요. 자결감 하면은 사실 딱 나와야 됩니다. 1번 욕창, 2번 건조증, 3번 옴, 4번 대상포진, 5번 아토피 피부염. 뭘까요? 자결감, 수두 하면은 대상포진. 정답 4번이죠.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올라옵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두를 걸렸었는데 정말 고생했거든요. 온몸에 진짜 물집 나고 간지럽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저도 대상포진 위험군이에요. 어렸을 때 수두가 걸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작정하고 추렸다. 10문제씩 끊어서 총 80문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우리 모두 합격 가자.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